안녕하세요. 1월 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돈은 자유, 시간, 인간관계, 힘이다. 도스토옙스키의 돈 이야기에 관련된 거와 제 주식 결산 이야기를 같이 좀 접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2038년 1차 시점까지 저는 아마 평생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같이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요. 도스토옙스키의 돈을 위해 펜을 들다라는 책이에요. 석영중 지음이고요. 예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도스토옙스키에 관련된 어떤 배경,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이 사람이 어떤 소설이든 작품이든 이 작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작품들이 나왔는지를 뭔가 해석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이 책으로 유명한 작가죠. 러시아 작가예요. 근데 제가 읽고 있다가 이 사람의 좀 특이한 배경을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다른 러시아 유명한 소설가들과 좀 다르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돈을 이렇게 벌면서 좀 돈을 좀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낭비벽이 좀 심한 작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이 아버지가 너무 절약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도스토옙스키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 그거를 이제 허세 있게, 지금 말하면 명품도 많이 사고 뭐 여자가 있으면 여자한테 좋은 어떤 선물도 많이 사주고 뭐 비싼 선물 많이 사주고 그랬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데,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돈은 어떠한 수단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이념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네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 내용을 읽고 제가 좀, 뭐, 어찌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도스토옙스키가 1800년대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돈을 좀 다르게 바라본 관점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랐어요. 돈은 이념이다. 돈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잖아요. 하지만 돈이 생기면 자기 밑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해진다는 의미죠. 하여튼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도스토옙스키의 돈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돈은 자유다, 프리다. 그 이유가 돈은 주조된 자유다. 그래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사람들에게는 돈은 10배나 더 소중한 것이다. 그렇다. 돈은 자유다. 돈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제공해 주기에 앞서 심리적, 여기 나오죠? 육체적 자유를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돈이 있음으로써 내가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돈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회적 정치적 자유보다 더 절실하게 돈의 자유를 추구한다. 그가 도예프도프스키가 돈에 집착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자유를 향한 갈망 때문이었다. 그의 인물들 역시 부자유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를 꿈꾼다. 그러면 돈이 보장해주는 자유는 무한한 걸까? 그 자유의 한계는 무엇일까? 도예프도프스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를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육체적으로는 좀 더 즐겁게 튼튼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 둘째는 돈은 시간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제가 좋아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여기 나왔는데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도예프도스키는 시간은 돈이라는 말을 돈이 시간이다라고 재정의해요. 반대로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인간이 누리는 시간과 양의 질은 인간이 가진 돈의 양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추구는 곧 보다 좋은 시간을 보다 많이 누리려는 욕구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돈이 있으면 보다 좋은 시간, 보다 양질의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예프 도스토예프스키는 돈과 시간의 등식을 섬뜩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등식을 맞춘 거야. 돈과 시간은 등식이다. 돈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은 돈과 시간, 등식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돈과 시간은 같다고 말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 있잖아요. 지금 흔히 말하면 노후.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좀 섬뜩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셋째는 돈은 인간관계의 고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으면 돈을 통해 그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자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몰려와서 서로 얘기하고 싶어 하고 우리도 지금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으려면 뭐 몇 억의 돈을 내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뭐 제가 돈이 많으면 저한테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돈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언어를 대신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어쩌면 인격일 수도 있어요. 그 김승호라는 어떤 스노우폭스라는 김밥 롤케이크 롤뭐 스시 김밥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분이 요즘 최근에 낸 책에 돈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을 대변하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돈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들은 돈을 통해 사랑과 증오, 우정, 동정심을 소통하고 돈 때문에 죽고 죽이고 결혼도 헤어지고 결혼도 하고 헤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만으로 살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인데 근데 돈이 없다고 하면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살기 힘들겠죠. 그런 마음이 맞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가난하잖아요. 뭔가 돈 없이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돈은 힘이다. 예를 들면 권력이다. 돈이 많은 것은 아니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돈이 전부 아닙니까? 도예프도프스키가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갖는 위력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나오죠.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돈은 지금 뭐 제프 베조스든 뭐 일론 머스크든 그 사람의 꿈과 어떤 사업을 키우는 비전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그토록 유명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돈이 있으면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고 그 사업을 키우고 또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를 발전을 시킬 수 있고 나쁜 의미에서 힘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의 위력을 안다. 19세기 작가 도스토옙스키 소설은 나는 돈의 위력을 안다라고 노래를 했다고 해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글을 쓸 때 그 글이 얼마의 가치, 자기가 이 원고를 쓸 때 얼마의 돈을 받을지를 항상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을 위해 썼다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을 위해서 쓴 작가예요. 그래서 돈을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돈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은 타인을 지배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했죠. 그쵸?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다른 사람한테 투영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회사를 차리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세상을 변하게 한다. 이거는 세상을 좀 더 그런 말 있잖아요. 랄프 알도 에머슨이 because you have lived, this is to have succeeded. 그러니까 예를 들면 blessed easier. 그러니까 좀 더 세상을 낫게 만들 수 있다. 돈이 있음으로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되게 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좀 나온 건데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자선을 베풀잖아요. 베푸는 게 어찌 보면 어,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뭐 불쌍하게 보이고 뭔가 가난하게 보이고 좀 안쓰럽게 보이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런 거를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로 인해서 우리가 기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쓰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어떤 쇼? 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우리가 뭔가를 본 거잖아요. 가난하다는 어떤 느낌을 느낀 거잖아요. 그냥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베품에 있어서도 뭔가 돈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한테 구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신기한 건 역설적인 건데 가난한 사람도 베풀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돈이 없어도 아니 없기 때문에 더욱더 남에게 돈을 쓰고 싶은 욕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베푸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만약에 돈이 100원밖에 없어도 이 100원에서 60원을 누군가 떼줬을 때 이 60원을 받는 사람은 내가 부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난을 포장해 준다는 거예요. 베품은 일시적으로나마 없음을 잊을 수 있게 해준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서 돈을 되게 인격을 대하면서 보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없으면 나를 지탱해주는 그 무언가 한 축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제 돈을 너무 집착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을 너무 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거를 잘 베풀면서 어떤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저는 이념이라고 생각한 도스토옙스키의 말에 저는 동의를 해요. 돈은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삶을, 우리의 사회를 지탱해주는 이념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이념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 주식 결산을 좀 하겠는데요. 오늘 좀 방송이 좀 기네요. 자,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를 이번 주에 57주를 샀어요. 근데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건데요. 이날이 1월 8일이 거죠? 어제죠. 금요일인데 삼성전자 우가 4.7% 올랐어요. 근데 장중에 8만 원을 찍었어요. 한번 터치를 했는데 근데 이게 장 초에는 7만 4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왔다 갔다 거렸어요. 이때 제가 57주를 샀어요. 그냥 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폭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1월 28일 날
이제 삼성전자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뭔가 발표를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럼 이러한 또 기대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당분간은 주가는 긍정적으로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은 지난주 대비 좀 떨어지긴 했는데 투자금이 1,690만 원에서 2,100만 원까지 올랐어요. 한 500만 원이 늘었죠. 500만 원이 늘면서 수익금도 제가 이제 수익률은 좀 낮았지만 수익금은 1,600만 원 정도가 16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지금 400주에 2주가 모자라죠? 더 살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얼마를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500 정도를 더 살 예정이에요. 5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이 있기 전에 더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좀 장표를 막 아마존 뭐 어느 주식에 있고 어느 증권사에 있고 어느 증권사에 있고 막 했는데 장표를 좀 합쳤어요. 보시면 이 아마존 원금이 있고 아마존의 수익금. 근데 지금 1월 9일은 아마존은 요즘에 계속 횡보를 해요. 하지만 지금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이 매집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그랬거든요. 횡보할 때 주식을 많이 사놔야지 나중에 오를 때 그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수익률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33%에서 29%까지 떨어지고 수익금도 제가 한 90만 원이 줄었네요. 하지만 삼성전자 5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6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총 원금도 아까 이제 5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수익금도 지금 한 지난주 대비 70만 원 정도 늘어서 거의 1,900만 원이 육박해 있어요. 수익률은 좀 줄었죠. 하지만 수익률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원금을 키워가지고 이 수익금을 키워야 돼요. 그거를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결산한 건데요. 제가 올해 목표 누적 수익금이 5천만 원이 제 목표예요. 지금 한 마이너스 3천만 원 정도 되죠? 아까 1,880만 원 정도 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0으로 맞추면 되겠죠, 나중에. 올해 말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아마존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이제 아마존 수익률인데요. 이 아마존이 버텨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아마존 수익금을 넘어섰어요. 역전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수익금은 늘었죠, 총 수익금은. 같이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좀 지켜보자고요. 아마존은 제가 절대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기회예요. 항상 이렇게 횡보할 때가 있었거든요. 횡보할 때 꾸준히 매수해두면 나중에 기회를 받을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1월 8일 날 종가 기준인데요. 이게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한 600조 육박을 할 거예요. 600조 가까이 됐고 하이닉스도 100조가 넘었어요. LG화학 한 70조 될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60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쭉쭉쭉 되는데 현대차가 많이 올랐죠. F라고. 지금 제가 이제 뒤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뒤에 영상은 삼성전자 뉴스룸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미래의 자동차의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스마트카예요. 예전에 우리가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을 때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점프업을 했잖아요. 앞으로 자동차 시대도 이제 가솔린이나 그런 매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로 바뀌면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면서 자동차가 스마트카로 바뀔 그러니까 재정리가 되는 거죠. 사업이 재편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든 뭐 액정, LED든 예를 들면 센서든 이미지 센서 등등 5G 그런 것들이 다 집적이 돼서 보여지는 미래의 자동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방송을 저는 마치려고 하고요.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올랐어요.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함께 삼성전자를 투자하실 분들은 좋아요 해주시고
같이 의견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사운드를 줄이고 방송 보시면서 삼성전자 관련된 아까 스마트카에 대한 자동차 영상을 보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